시장에 참 다양한 목소리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영상 올렸을 때도 조회수는 적어요. 왜냐면 다들 흥미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지금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사이클을 봐도 그렇고요. 사이클 옛날에 오르기 전에도 항상 지루한 구간이 있었고, 지겹도록 지루한 구간 항상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굳이 전에 사이클까지 가지 않아도 작년에도 이러한 지루한 구간,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지, 이런 구간 몇 번이고 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다들 시즌 종료 소리가 많은 이유는, 이건 제가 한 10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별로 내려온 게 없어요. 통상 조정폭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우린 다 이때 바닥에 대한 이야기 다 끝냈는걸요. 뭐 지금 글쎄요, 이게 왜 시즌 종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그 시즌 종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99.9%라고 생각하는데, 알트코인 메인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 투자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그런 시즌 종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않은가. 제가 텔레그램에도 이 말을 좀 남겨놨었는데요. 사실 올해 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끌고 왔을 때, 모든 자산들 끌고 왔을 때요, 비트코인이 43.2%, 금이 24.9%, 뭐 밑에 뭐 쭈루룩 있어요. 나스닥 100도 있고 뭐 쭈루룩이 있는데요. 그 어떠한 자산군보다 더 월등한 수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뭐냐?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높고, 그리고 고점이 들어온 거죠. 매입 평균 단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고점에 들어온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롱텀보다는 숏텀이 좀 많을 것이고, 각자의 기준과 시점에 따라서 서로 지금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장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고, 옛날엔 댓글에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롱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자 말씀드렸었는데, 이젠 그 말 포기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또 하실 분들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롱이 이제 극에 달하는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언제 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들 또 화기애애 하면서 허허 이러면서 살짝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또 심리 상태가 갈 수 있을까? 가격 오를 때죠. 이 73,717달러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 때, 그땐 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을 입어서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에 또 힘을 얻고 수익을 얻고, 뭐 굳이 뭐 매도를 안 해도 미실현 수익 이 금액이 평가 잔고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뭐 지난 사이클도 좀 다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분위기 되게 좋게 흘러갑니다. 이 정도로 서로 물어뜯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그 여유로움까지 생겨나는 것이 바로 또 상승장이지 않을까. 근데 아실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어서 제 주변도 그렇더라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을 외면하는, 아니면 그냥 잠깐 덮어두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뭐 주변이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도 다르지 않고요. 인터넷 계신 분들이 뭐 주변에 있는 분들 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좀 피로감에 많이 젖어 있고, 변화가 없잖아요. 드라마틱한 어떤 꿈과 희망 이런 것도 현재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에서 이렇게 갑자기 평가 잔고가 2배, 3배 이렇게 팍팍 뛰는 그러한 어떤 이 도파민도 지금 제공하지 않는 이 현재, 아무래도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특별하냐? 뭐 없었던 일이냐? 그렇지가 않다.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클별로 이전 사이클 봐도 항상 전 사이클까지 보지 않아도 작년에도 몇 번이고 그러한 구간들이 왔었다. 다만 유독이 올 3월부터 진행했던 이런 비트코인의 이제 이런 흐름, 좀 밑으로 흘러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자꾸 주죠. 이게 털어내면서 알트코인은 더 처참하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맘때쯤에 이제 라이브 방송 켠 이유는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켜봤는데요. 댓글 이제 다들 또 많은 또 피드백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어떤 내용이 됐던 간에 제가 일단 당장 기억에 남는 댓글들 중에 이제 좀 추려보면은,
이런 반응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걸 보니까 이제 바닥이구나. 바닥이니 풀매수. 이건 저한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도 바닥이니 풀매수, 바닥이니 풀매수.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고요. 지금이 이때냐 그 소리가 아니라 바닥인 것 같다 풀매수 그 뜻이 전혀 기준이 없고요. 이때를 제외한 지금의 상황, 중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반감기 전과 반감기 후 두 개의 덩어리를 나눠서 상승한 특성이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봤을 때 현재 이제 중간 위치, 반감기 이후에 지루한 끌고 가는 패턴, 항상 진행되어 왔던 부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쯤에 왔었을 때 사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추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 여기서 어떤 그 인간 지표, 그것도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걸로 뭐 바닥 시그널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게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의견을 남겼던 부분이고요. 그 맥락에서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도 그랬다.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도 이런 상황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지루해지고 털어내는 거죠. 지루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관심도가 낮아지고 원래 반감기라는 어떤 그걸로 엄청 끌고 오고 사람들 흥분시켰는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욕하죠 요즘에는. 비트코인조차도 욕해요.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 되게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알트가 좀 메인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어서 알트 위주로 갔는데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비트코인 위주로 이때부터 해서 훈련들이 많이 돼서 비트코인 위주로 교육이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좀 웃긴 건 비트코인 변동성이 제일 작거든요. 또 안전하고 그나마 이쪽 판에서는. 그리고 대장이잖아요. 얘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이번에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변동폭이 너무 커서 미칠 지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좀 이번 사이클이 좀 특이한 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는 어떤 특정 알트에서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거기 정신을 붙들고 가면서 시장을 사이클 끌고 가는 그런 특성.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교육이 많이 되었고 그 비트코인 변동성도 힘들다. 요런 지금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만 지루하고 이탈하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표현하시죠. 이거 좀 경험 있으신 분은 아 이전에 그랬다. 20년 이때도 이전에도 올라가기 전에도 보면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가는 구간이 있었고 이때 욕하고 빠져나오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서야 올라도 의심하고 그리고 이쯤 가야지 가자 이러고 신규 유입자 이때 막 붙고 알트장 확 갔다가 한번 무너져서 다시 한번 또 2차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더 가자 했지만 못 갔죠.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아무튼 이때랑 비슷하다가 지금의 댓글들 좀 종합해서 보면은 주요 댓글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추석에 만난 내 베프 10번 중 9번 틀림? 아, 그것도 참 어려운데. 결국 위냐 아래냐 두 개 중에 50대 50 찍는 건데 그걸 9번 틀렸다. 이제 금리 인하하니 세계 증시 폭락하고 비트코인 폭락할 것 같다. 알트도 다 망할 것 같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좀 고민이네요. 원래 통상적으로 좀 이것도 지겨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원래 지금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내려갔다는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 역사상 지금 데이터가 이전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옛날에 한번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이 페드 펀스 이걸 이제 보시면 죄송합니다. 너무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금리를 올렸다가 한번 쳐올렸다가 내렸던 거. 이거 비트코인 역사상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첫 블록 생성되고 나서 그때부터 쭉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올렸습니다. 올리다가 금리 올리고 동결 구간 고점의 동결 구간 2019년 미니 불장이 좀 왔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할 때 내려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2019년에 S&P 500 아니면 뭐 나스닥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금리 이게 좀 약간 조금 다른 게 이 구간 있죠. 이때 미국 주식은 이렇게 됐었어요. 이거 좀 겹쳐서 좀 봐야겠다. 차라리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 보라색 선이 S&P 500인데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이게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비트코인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참 구별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냥 볼게요. 캔들이 비트코인이고요. 보라색 S&P 500이에요. 특징 보이시죠? 비트코인 이때 이미 고점 치고 쭉 내려가요. S&P 500 더 올라갔다가 이때 좀 더 올라갔었어요. 뭐 중간에 약간 좀 출렁거리는 게 있었는데 더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동결 구간이 있었거든요. 예. 9월 19일에 25bp 인하를 했네요. 2019년 9월 19일.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 인하했고
그다음에 동결 구간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9월 19일에 인하하고 10월 31일에 또 한 번 더 인하하고 12월 12일, 1월 30일 요 두 번이 동결이었네요. 1월 30일까지. 그래서 이 구간 1월 30일까지 끌고 갔던 구간, 동결 구간 맞네요. 내리고 동결 구간까지 S&P 500은 더 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징을 좀 보시냐면 이거는 좀 이렇게 흘렀거든요. 비트가 흘렀다가 이 동결 때 있죠. 내리고 한 번 내리고 동결 때 이때 S&P 500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치고 올라갔었어요. 이게 좀 특징입니다. 여기서 근데 좀 의미를 또 뽑아봐야 되는 게 왜 비트코인이 이때 이 지경이었냐. 금리 타이밍이랑은 또 고점이랑 미니 부장 고점이랑도 딱 맞긴 한데 이때는 또 숨어있는 요소가 좀 더 있죠. 사실은 이것도 비트만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 있긴 있어요. 종합적으로 좀 뭐 하나 이거다 저거다 뭐 딱딱 집어서 하면 좋을 텐데 시장이 그렇게 안 흘러가니까. 근데 대부분 또 그걸 원하시는데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는 2019년 9월 23일 이때 벡트가 오픈했는데 벡트 거래소 지금도 다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사실 작년 EDX 거래소도 지금 다들 까먹었는데요. 뭐 비슷한 겁니다. 그때 뭐 인터컨티넨트 익스체인지랑 뭐 해가지고 뭐 스타벅스랑 보스팅 컨설팅 그룹이랑 해서 저도 옛날 그 관련 영상 옛날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막상 나오고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거래량 실망을 한번 내리꽂았었어요. 비트가 수렴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내리꽂았어요. 그때 비트맥스 거래소가 세계 제1등 선물 거래소였거든요. 그때까지만. 그래서 그때 대량 마진콜이 일어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한 번 띄울 때 이때 한번 뭘 띄웠냐면 시진핑 블록체인 언급해가지고 시진핑 빔으로 좀 떴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채널을 옵니다. 누군가 누르고 있었던 거지 이때는. 예. 비트를 주무르는 어떤 그 주체가 누르고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흘러갔었어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비트는 이미 찍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금리 동결 구간까지 쭉 끌고 가서 사실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이미 찍고 지금 내려왔다. 이미 찍고 내려왔다. 찍고 내려왔다는 포인트. 이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좀 수많은 과정을 겪었었는데 거기에 마운트 국스 물량 그리고 뭐 독일 물량 미국 정부의 매도 그리고 뭐 등등 있었고 트럼프 암살 미수에다가 다시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치고 올렸다가 실망했다가 또 최근엔 또 뭐 있었습니까? 그 카말라 해리스랑 트럼프랑 또 토론하는데 그때 뭐 비트코인 기대감이 있다가 또 10시 딱 막상 또 오픈하니까 또 아니었다가 쳐내렸다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있는 상황. 다시 한번요. 여기서 2019년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 이미 얘는 찍고 이미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튕겨져 올라갔었죠. S&P 500은 아까 봤다시피 그냥 이때까지 그냥 올라왔었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얘가 한번 3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간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S&P 500은 아까 이렇게 그냥 올라왔었잖아요. 물론 뭐 조정이 약간 있긴 있었지만 이때까지 그냥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즉 금리 동결 구간까지. 얘도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올렸는데 카드를 연준에서도 지금 막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50pp를 할지 그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리다가 쭉쭉쭉 내리다가 한번 동결이 되는 구간까지 그때까지 미국 주식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 주식도 간다. 미국 주식 가는 것에 힘을 입어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그 좀 보장이 돼준다면 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관적으로 본다면은 금리 인하니까 뭐 떨어지잖아요. 그냥 뭐 대충 생각하면 물론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또 차이점이 있지만 그냥 금리 인하면 떨어진다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지금 반감기 사이클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다 학습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다 학습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다 아시죠. 과거에도 이 반감기 있는 해 4분기 이때 반감이 이때 5월이 있었죠. 당시에는 5월이 있었고 지루하게 끌고 갔었어요.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면 진짜 지옥의 연속이었고 체감상 저도 이때 방송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떠났어요. 사람들 끌고 올 때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지루하게 그냥 끝까지 10월까지 끌고 왔었는데
10월, 11월 되면서 분위기 전환되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반감기 있는 해요. 자, 올해 또한 반감기 있는 해죠. 이미 4월에 반감이 진행이 되었고 반감기 사이클의 또 법칙을 따른다면 이제는 사실 여유 부릴 때가 아니죠. 점점 시간이 임박하고 있으니까 여유 부릴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Y축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분석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X축에 대한 법칙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는 게 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또한 보시면 좀 애매했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만 X축, 이 시간, 1년간의 하락이라는 그 X축이라는 것 때문에 바닥에 대한 생각, 물려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또한 올라가면서도 점점 이제 시간이 이게 임박하기 때문에 장난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봤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의 구간은 사실 이제 반감 이후에 작동을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을 이렇게 그어놨던 거잖아요. 옛날부터. 반감기 이후에 161일 통상 이전 사이클 보시면 이거 그리고 그전 사이클 보시면 또 노란색 그어놨던 거 이거가 이제 도래가 되죠. 이게 이제 9월 말쯤으로 이제 도래가 되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월 계절성을 봤을 때 반감 있는 해 10월, 11월, 12월에 그때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그걸 또 다시 겹쳐서 본다면은 이거죠. 예, 이거죠. 반감 있는 해가 4년 전 2016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반감 있는 해의 4분기 이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선 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 반감기랑 전 대선 사이클이랑 전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거든요. 근데 반감기라는 것도 4년마다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반감기 사이클이 할 때 반감기 사이클대로 보면 안 됩니다. 대선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옛날에 다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거다라고요. 편집 영상에서도 공개 영상 편집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몇 차례 저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있는 해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전 그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게 뭐 디테일하게 뜯으면 그게 아니다 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그거다. 예, 그게 그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저도 대선 여기다 그어놔요. 이게 빨간 선이거든요. 미국 대선. 이제 곧 미국 대선이잖아요. 예.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이 불확실성이 확실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뭐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꾸준히 밀고 나가주니까 뭐 비트코인 상승한다 뭐 그런 논리 뭐 등등 뭐 많아요. 이제 말을 만들어내면 많은데 그냥 이것만 딱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채팅창에 인간 지표를 참조하시려고 이렇게 좀 체크하시는 분도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인간 지표가 먹히고 고점일 때 어느 정도 먹히는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 시장이 피로에 절어 있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 와서 안 봐요. 그리고 그나마 붙들고 가시는 분은 와서 본단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가지고 있으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오르는 걸 바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심리적으로 오르는 걸 지금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채팅창에 얘기하고 싶어 그걸 바래왔는데 올라간다 얘기한다 그런 방향이다 뭐지라고 고민을 아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안 맞아요. 지금 맞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들어오는 때는 언제냐? 고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채팅 인간지표로 뭔가 이 판단을 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